그러나 손문옥의 귀순은 즉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1598년 8월 도요토미가 죽는다. 그리고 한 달 후 전라도 방어사 원신의 보고가 있었다. 남해에 일본군에 빌붙어 있던 손문욱이 적진에서 나와 적의 현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손문욱이 조선으로 귀순한 것이다. 귀순 의사를 밝힐 때는 이문욱이라던 그의 이름이 이때부터 손문욱이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손문욱은 누구일까? 귀순을 했다는데 진짜 조선 사람이긴 한 것일까? 손씨 종친회를 찾았다. 저희들 족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뒤졌는데 밀양, 평해, 경주 손씨 등 모든 족보를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손문욱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임난 때는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다 전혀 족보상으로 안 나타난다는 건 저희 조선 도대체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혈맥이 닿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일단 손씨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예. 그런 분은 아예 없다는 거죠. 문욱이라고 쓰는 이름 없습니다. 욱자 이것도 없습니까? 아예 욱자만 보이는 것도 없습니까? 글쎄, 욱자 이 글자 자체가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만약에 색다르게 어느 어른의 휘자에 가서 이 욱자가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참여해서 좀 희귀한 글자로 썼구나 할 텐데 그런 걸 족보 들치면서도 못 봤어요. 조선 왕조실록에만 몇 차례 등장할 뿐 손문욱 그는 다른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의문 속의 인물이었다. 이문욱인지 손문욱인지 혹은 손문식인지 손문혹인지조차도 명확치 않은 인물. 게다가 손씨 가문 그 어느 족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의문의 인물 손문욱.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를 거쳐 고니시 유키나가의 휘하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조선으로의 귀국 의사를 밝히죠. 참 흥미로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건 그의 행적에 의하면 그는 분명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일본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문욱과 일본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베일 속의 인물 손문욱, 그를 더욱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손문욱과 일본, 특히 대마도 세력과 손문욱과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는 일본의 기록물이 있다. 조선과 일본의 교류 관계를 기록한 모두 10권으로 이루어진 대마도의 조선 통교 대기. 바로 여기에 손문욱의 행적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 나오는 것이다. 녹사 손문욱이 와주, 우리주, 쯔시마에 와서 화의의 일을 논하였다. 모두 미심쩍어하며 말하기를 손문욱은 예전에 외인 중에 있으면서 유키나가를 암살하려 하다가 발각되자 야나가와를 의존하여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손문욱이 비밀이 야나가와와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짓으로 호의를 보이지만 사실은 귀순의 뜻이 없다라고 소문들을 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 고니시 유키나가를 죽이려던 손문욱은
야나가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그의 귀수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도와준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았다. 때문에 손문옥은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은혜를 느끼고 거짓으로 조선 왕조 측에 귀순은 했지만 여전히 마치 이중 스파이처럼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한다 라는 소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투를 튼 조선인 손문옥은 생명의 은인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충복이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야나가와 시게노부,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대마도의 이제 정치 체제를 보면 맨 위에 대마 도주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가신으로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야나가와 시게노부입니다. 그러니까 야나가와 시게노부는 대조선 관계의 아주 실무 총책이다,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별다른 생산 기반이 없었던 대마도. 대마도는 조선과의 무역으로 생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 침공의 천병이 되었다. 대마도가 일본의 막부를 대신해서 대조선 외교를 담당했고, 또 하나는 대마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마도가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사실은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서 대마도가 200~300년간을 생존을 해왔는데, 임진왜란 때는 대마도가 일본군의 제1군의 제일 선봉장으로서 향도 역할을 해왔거든요. 조선 침공의 선봉이었던 대마도 세력. 이 세력의 실권자였던 야나가와 시게노부. 손문옥은 바로 이 대마도의 핵심 인물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지속되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손문옥은 조선에서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남원 향토박물관에 남아있는 당시의 기록. 의병장 조경남의 난중잡록. 바로 여기에 손문옥에 대한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온다. 손문옥이 남해의 현감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유재란 직후 대마도 왜군이 손문옥을 남해 현감에 임명한 것이다.対馬での家老であるところの柳川重信がですね、これが滑に来たんです。でそこで滑の島のところにこの、大きい城を築いてですね、でそこでもう駐屯するということにしたんです。でその時に宋義俊は半山島からそこへ来て合流したと。でこれが1597年の11月頃の話ですね。10月ですかね。その頃の話です。でそれからずっと宋義俊はこの、滑にい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 조선으로 귀순하기 전 일본이 임명한 남해의 현감이었다는 손문옥. 이것이 사실일까?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은 남해에 외성을 쌓고 주둔했다. 이 성곽이 일본의 그 해판안지와 그러니까 대마도주를 지냈던 그 소군하고 같이 축성을 했었는데요. 이곳에 일본군이 약 1000여 명이 그 주둔을 했습니다.
약 1년 동안에 주둔을 하고